이게 조금 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장단점이 좀 뚜렷하게 나온. 제가 아무리 관리를 많이 해도 때가 타 있더라고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감이 안 올 때. 오너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장단점이라. 근데 저는 이 기능이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제가 왔던 길 그대로. 근데 요즘 또 터득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반자율이 왜 불편하냐면 짠, 저 이렇게 3개 다 모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년 이상 차를 탄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년 정도 탔을 때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타다 보니 그렇게 제가 정리할 법한 그런 장단점이나 후기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찍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장단점이 좀 뚜렷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1년 넘게 탄 후기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차는 2023년 6월에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년 8개월이 된 건가요? 거의 지금 2년 다 돼가게 타고 있고요. 저의 차는 2023년식 BMW 320i 3시리즈고요. 엠팩을 끼지 않은 베이스 라인을 구매했습니다. 그 엠팩을 사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스피커였는데 그때 그 엠팩에도 하만카돈 옵션이 빠져있다 그래가지고 따로 저는 엠팩을 끼지 않고 구매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구매했을 때 저는 이제 그 프로모션을 껴서 원래 출고가는 5,54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대로 구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맞나? 카드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했던 정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단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엄청 잘 쓰고 있는 방향제 이번에 또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거부터 뜯고 시작을 해보려고요. 짠! 요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벤볼릭이라는 방향제인데요. 제가 여기서 예전에 선물을 받고 엄청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여기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뜯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뒤에다가 원래 예전에 선물 받았던 거 예전에 받았던 거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새로운 향과 새로운 컬러가 궁금해가지고 하나씩 받아봤거든요. 첫 번째 색상은 실버고 향기는 제가 또 2가지를 받아봤는데 블랙베리예요, 요거는. 블랙베리.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핑크였어요. 짠! 요거는 향이 같이 들어있는 게 제가 무슨 레몬 라벤더 향을 받았거든요? 아니면 다 달아볼까, 그냥? 얘네는 요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저 이제 3개 그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짜잔! 저 이렇게 3개 다 모았어요. 근데 저는 핑크가 너무 예뻐서 핑크를 한번 사용해봐야겠다. 이거 그때 제가 좀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잘 써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해보자! 아니야, 봐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석고? 이게 석고겠지? 그러니까 석고를 이렇게 넣고 그리고 오일을 충분히 적시라고 했어요. 저는 이 블랙베리 향을 사용을 해볼게요. 친구들이 제 차 타면 항상 방향제 물어보거든요, 향기? 그리고 다시 돌려서 이 정도 잠그면 되겠지? 긴 클립을 써볼게요. 이게 클립이 또 2개가 들어있는데 저는 긴 클립에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앞에다가 이게 또 은은한 로즈 골드, 핑크 골드 느낌이라 색이 엄청난 핑크색은 아니고 되게 고급스러운 메탈 핑크라서 이렇게 같이 봤을 때 되게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향기가 나니까 좀 기분 좋게 한번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모아온 정보는 장점, 단점을 좀 모아왔거든요. 일단 그럼 장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차는 일단 320i이기 때문에 휘발유 차예요. 그래서 휘발유 차인 만큼 조금 차를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는 대로 멈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차다 보니까 그런 아주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진짜 예전에 모닝 탈 때는 나 이만큼 갈 수 있는데 차가 못 가서 엄청 답답해하고 그랬을 때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차는 조금 제가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차인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이라고 하면 핸드폰 어플로 이제 시동을 켜거나 끌 수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지금 그 시동 끄고 켜는 기능이 딱히 없어서 이게 유료인지도 몰랐어요. 냉난방기를 켜면 이게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미리 그 냉난방기를 켜고 나갔는데 최근에 댓글에서 저는 그거를 켜니까 에어컨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닌데 이러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냉난방 시스템을 누르고 거기서 자동 공기 순환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공기 상태를 외부 공기도 안 되고 공기 재순환 모드도 안 되고 자동 공기 순환으로 바꿔놓으시면 난방으로 켜집니다. 제가 저번에 외부 공기 순환으로 바꿔놨더니 계속 에어컨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님도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꼭 자동 공기 순환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차 문을 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핸드폰에 삽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번 누르면 저는 아이폰이어서 카드가 이렇게 두 개가 심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BMW 카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핸드폰 그 차 문 여는 거기다가 대면 이거 탁탁 하면서 차 문이 열려요. 그래서 자동차 키가 없어도 차 문이 열린다. 그리고 자동차 키가 없어도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시동이 걸린다. 그래서 저 이제 급하게 차를 빼러 나갈 때나 그냥 잠깐 어디 나갈 때 차키 챙기기 귀찮을 때는 이거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이고요. 또 장점.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차한테 좀 좋은 장점이 하나 있다면 차가 고속주행에 매우 안정적이에요. 제가 뭐 다른 차를 뭐 이것저것 다 타보긴 했지만 운전을 그렇게 뭐 많이 안 해보긴 했어요, 사실. 근데 제 차는 운전을 했을 때 고속주행에서 꽤나 안정적이어서 저도 되게 이게 스피드를 좀 즐기는 편인데 갑자기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그 스피드인데 안정적이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체 자체가 코너링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급커브 구간이라든지 코너링을 할 때 생각보다 코너링이 엄청 부드럽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외제차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정보도 많이 없고 그리고 사실 잘 몰랐는데 좀 BMW의 매력에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운전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 BMW 하면 운전 재미 얘기를 엄청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1년 이상 타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차를 블랙 색상으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외관이 블랙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세차를 좋아합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광냈을 때 희열, 기쁨, 행복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검정차의 장점으로 광냈을 때 매우 기분이 좋다. 이것이 바로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 제가 최근에 조금 알게 된 엄청 좋은 장점이에요. BMW의 후진하는 시스템 중에 후진 보조 장치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진 보조 장치 기능을 누르면 일단 제가 앞으로 왔어요. 근데 다시 뒤로 후진을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후진 보조 장치를 누르고 후진을 하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이 핸들이 막 움직이면서 제가 왔던 길을 다시 리플레이 하듯이 돌아갑니다. 차 사기 전부터 그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능이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쓸 일이 있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이거를 추가를 했는데 저희 사무실이 진짜 그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내려가는 순간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에까지 차가 다 세워져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차들한테 전화해서 불러야 되나 하다가 맞다! 후진 보조장치가 있었지? 이러고 눌러서 뒤로 백해서 막았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제가 왔던 길 그대로 막 이렇게 핸들이 리플레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단점이 있다면 오르막에서 멈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운전해서 뒤로 백하긴 했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진짜 아주 칭찬하는 장치입니다. 최고예요, 진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1년 이상 타면서 느꼈던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도 준비를 해왔는데 단점이 조금 더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아마 BMW 타거나 이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아실 거예요. 굉장히 카플레이 끊김이 잦다는 거를. 근데 요즘 또 터득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알 수 없음으로 뜨거나 갑자기 카플레이가 끊기면 그냥 핸드폰 들어가서 다시 카플레이를 껐다가 키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아예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툭 끊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핸드폰을 껐다 키면 한 3번 껐다 키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카플레이가 진짜 편한 듯 너무 잘 끊겨서 이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카플을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카플레이가 끊기는 게 매우 짜증난다. 이게 이제 저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점 중 하나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썬루프가 열리다 말아요. 썬루프를 열 일은 많이 없는데 이 차체가 엄청 낮다 보니까 제가 여기 유리문을 항상 열고 다니거든요. 저의 로망 중 하나기도 했어요. 제 전 차는 썬루프가 없는 차였거든요. 다음 차는 무조건 썬루프 있는 차를 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썬루프를 단 건데 썬루프가 진짜 열리다 말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고장인 줄 알고 딜로님 썬루프가 열리다 맙니다. 근데 원래 이렇대요. 이게 안정성 때문에 조금밖에 안 열린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조금 열리거든요. 한번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다.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를 열고 다니는데 보여드릴게요. 끝! 이만큼밖에 안 열려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달아놓은 김에 좀 많이 열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아무튼 열리다 마는 게 저의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는 꼭 파라노마 썬루프이거나 아니면 아예 뚜껑 열리는 그냥 소프트 탑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제발 오기를.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를 열 일이 많이 없지만 이왕 있는 김에 좀 다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점이라고 하면 베이지 시트가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냥 예전부터 로망 자체가 어두운 차체에 밝은 실내였어요. 그래서 꼭 시트는 밝은 색으로 해야겠다 해서 망설임 하나 없이 그냥 베이지 시트를 했던 건데 제가 옷이 거의 다 청바지랑 블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물 빠지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제가 아무리 관리를 많이 해도 때가 타 있더라고요. 제가 타는 자리는 아예 그냥 때가 엄청 많이 타 있어서 한번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이지 시트나 밝은 시트 구매하시는 분들은 밝은 옷을 좀 많이 입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거나 때탐을 조금 감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밝은 컬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때탄 게 조금 스트레스긴 하지만 그래도 밝은 거 샀을 것 같아요. 밝은 거에서 오는 그 안정감이 조금 있다 할까? 그리고 이제 BMW는 그게 유명하잖아요. 꼬냑 시트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꼬냑 시트가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도 베이지 시트를 구매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다 보니 불편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살 때 여기 옵션에서 빠졌던 게 서라운드 뷰였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그 전에 타던 차도 보면 전방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없는 완전 그냥 기본 차를 탔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운전을 할 때 이런 후방 카메라를 보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 이제 차를 구매할 때 서라운드 뷰 자체를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그렇게 이게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 좁은 길을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감이 안 올 때 서라운드 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뭔가 가도 될 것 같은데 갔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괜찮잖아요. 굳이 내리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서라운드 뷰라고 생각해서 제 친구들 차는 거의 다 서라운드 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면서 옆에서 보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서라운드 뷰 그 옵션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으면 그래도 좀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빠졌던 옵션 중 하나가 트렁크 버튼이기도 했거든요. 손으로 열고 손으로 닫으면 되지 했는데 생각보다 불편해요. 제가 생각보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무거운 짐도 많이
들고 세차용품이 계속 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트렁크를 쓸 일도 많은데 이게 손으로 열고 손으로 닫아야 되는 게 그 닫을 때 또 이제 제가 이제 외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불편하기도 해서 그 버튼도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 버튼은 엠팩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베이스 라인에는 버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발로 킥해서 발로 이렇게 툭툭 쳐서 여는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을 해놨는데 아무리 발로 해도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 어떻게 해야 열려요. 그래서 지금도 설정을 해놨는데 열려고 하면 안 열려서 그냥 손으로 엽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한 단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서라운드 뷰랑 이게 트렁크가 불편하진 않아서 탔었었는데 이걸 이제 1년 이상 타다 보니까 생각보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생각보다 불편하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 이거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몰랐는데 이게 타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어가지고 조금 그런 상황?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반자율이거든요? 저는 반자율이 왜 불편하냐면 운전을 할 때 그렇게 브레이크를 많이 밟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스피드를 즐기지만 앞에랑 거리도 좀 유지하는 편이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안 밟으려고 하는데 이 반자율 친구의 운전 스타일은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급 과속을 한다든지 급 감속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 반자율 친구의 운전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BMW 타시는 분들 중에 혹시 반자율 어떻게 쓰는지 저한테 좀 의견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장거리 운전할 때 저 반자율 잘 안 써요. 그냥 잠깐 쓰긴 해요. 차 없을 때. 근데 이제 차가 좀 많을 때는 얘가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저의 2년차 차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 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차를 타면서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을 차를 타는 사람으로 리얼로 후기를 들고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게 맞나? 그래서 그 오너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장단점이라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1년 넘게 타면서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BMW 차주분들 중에 제가 말씀 안 드린 옵션 중에 괜찮은 거나 아니면 저도 이런 거 불편해요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쓰는 옵션들만 쓰고 또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후기와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영상 찍는 내내 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 블랙베리 향기로 지금 해놨는데 제가 지금 오늘 영하 12도거든요. 그래서 히터를 좀 세게 틀어놓은 상태인데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이 향기를 맡으면서 저는 지금 약속도 없고 뭐 꾸밀 일도 없는데 영상 찍겠다고 지금 화장하고 나왔는데 그거 아시죠? 꼭 약속이 파토나거나 없는 날 화장이 좀 잘 되는 거.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